네,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 또 목도리도 멋있게 하시고. 네, 오늘 또 날씨가 추워가지고 예. 또 앞서 또 우리 명계남 선배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배우가 뭐 아무나 배우 하는 게 아니죠.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이 관이라 그래야 되죠. 이 가치관. 대단하시죠. 네, 정말 네. 대단하시네요. 와, 그러니까요. 저렇게 해박하시고 네. 가치관이 뚜렷하시고 정확하신 분은 제가 사실은 참 근래에 정말 보기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무현 또 전 대통령하고 또 각별한 또 인연도 있으시고 또 그걸 또 계속해서 일관되게 또 유지해 오시고. 그러니까요. 그게 참 쉬운 게 그게 아니죠. 쉽지 않죠. 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 그분한테 해준 것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걸 또 바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그럼요. 예.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꿋꿋하게 그 생각을 유지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고 그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어떻게 그러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흔들리시지 네. 말고 네.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다 계속 사랑해 주시면 아이고 참. 요즘 완전 대박 터지고 있는 게 네. 얼마 전에 또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하신 게 네네. 온갖 곳곳에서 다 방송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얘기 계속 할까요, 이제? 네. 예. 자,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여론조사 정말 오리무중이고 너무 힘듭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예, 너무 그러니까 극한 직업일 것 같아요. 좀 네 보니까. 글자로 미스터리, 네 글자로 오리무중, 세 글자로 오리역. 뭐야? 아니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앞에 네 글자까지만 하지. 아니 이게 역대 대선에서도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지난 대선도 그렇고 네. 뭐 어렵다 전망하기 힘들다는 대선 다 많았죠. 근데 그러니까요. 대체로 그런 것들이 보면 좀 약간 설레발이었고 속으로는 다 이거 뭐 아니 누가 될 것 같아 다들 짐작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안 돼요. 이번에는 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물론 어려워요. 맞아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냉정하게 지금 저도 누가 물어보시잖아요. 보면 네, 저한테도 네.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래도 배 소장이 30년 동안 대선판을 봤다는데 살짝만 귓속말로 누가 될 것 같아. 문자로 나만 보내줘. 그런 사람도 있어요? 텔레그램으로 보내줬는데 못 보내드리겠어요. 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 그러니까 났네. 이번 대선은 우리 3월 첫째 주 대선이 있기 직전에 바로 사전투표 첫째 날에 금요일 우리 방송까지 주목을 해주셔야 예상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선 후보 지지율 추세 변화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4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K-스테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34%, 윤석열 후보 33%, 안철수 후보 12%, 심상정 후보 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조사와 비교하는 우리 추세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 화면 보고 계실 텐데 이재명 후보는 3%포인트 내려왔어요. 그러네요. 윤석열 후보는 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변화가 없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는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정리를 내보면 이재명 후보는 세 글자입니다. 박스권. 박스권.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반등세. 반등세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안일화. 네. 네. 공명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돼. 자,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일단 지지세가 좀 멈췄는데, 네. 물론 뭐 다 오차 범위니까 뭐 정확히 우리가 뭐라고 평가는 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이 갈등 봉합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윤 후보에게는 좋은 요인으로 다가갔네요. 가장 큰 영향을 봐야 되겠죠. 네. 우리 방송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나와서 뭐 오늘의 운세 아니냐, 뭐 주술 그 문제 안 된다, 문속 문제 안 된다, 뭐 흑역력 등등의 얘기를 했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맞았어요, 이준석 대표 말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요. 이게 네네. 전환 기법이에요. 그거죠. 그렇구나.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뭔가 좀 공세에 몰리면은 공세 깨지면 이렇게 이제 전환 기법. 그런 거 오늘의 잘하고. 운세도 맞잖아요. 허경영도 트럼프랑 또 토닥토닥거리고 악수했잖아요. 조상묘 이장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냐면 사람들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홀리는 거야? 멘붕하게 만드는 멘붕 홀릭 기법인데 그거는 뭐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고 물론 하버드에서 배웠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무슨 이야기하다가 우리 이야기했죠? 네. 자, 이준석 매직, 이준석 마법이라고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갈라치기냐, 20대 남자, 20대 또 30대 남자만 유권자냐 그러는데 그래도 결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집이 되는 이준석 마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또 병사 월급 200만 원. 네. 뭐야? 네. 이러면서 솔깃하고 주목하게 되거든요. 네. 그 효과는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2대남, 3대남을 결집할 때 네. 20대, 30대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버린다면 문제가 되겠잖아요. 근데 가지는 않아. 2030 여성들은 아직까지도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누구지? 윤석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이재명? 안철수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2030 여성의 표심입니다. 네. 표심이고 대체적으로 지금 이번 대선을 보면 지금 여성 유권자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반등했던 이유는 또 북한 미사일이죠. 이때 미사일을 또 왜 쏩니까?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는 뭐 선제 공격한다, 뭐 전쟁 예고까지 사실은 지금 받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게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또 좋은 보수층을 거예요? 결집하니까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도도 중도 보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이슈가 나오니까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20대도 보면은 신안보 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안보 관련해 세대 조사를 해보면 네. 20대도 보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대는 더 치열하게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인데 네. 20대는 지금 보면 이준석 매직 그리고 멸콩 그리고 북한 미사일 이 보수 결집 효과로 네. 윤석열 후보가 반등하는 네.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보수 결집 이게 북한 미사일을 쏘니까 네. 이 상황에서 주춤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노영희 변호사는 김수희의 애모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애모. 알죠. 우리 때 뭐 그 네. 노래 엄청났죠. 잠깐 불러볼까요, 제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근데 이게 누가 작아지느냐? 안철수 후보예요. 난 근데 이 노래 들으니까 좀 약간 야한 생각이 들지. 안철수, 엉뚱한 생각 좀 하지 마요. 큰일 나. 근데 이제 죄송해요. 이 보수 이슈가 등장하면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됐잖아요. 네. 무슨 말이지? 진영 간 대결 구도니까 중도가 쓸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약진작진하다가 하고 주춤해지는 현상은 네. 바로 이 북한 미사일의 안보 이 이슈가 불거지니까 안철수 후보가 주춤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2012년에도 네. 북방 한계선이죠. 네. 북방 군사 한계선 NLL. 2017년에는 사드 이슈가 터졌을 때 그 지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주르륵 내려가는 현상이 있었던 거죠. 지금 보니까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20대에서는 지난주가 21%인데 이때보다 5%가 떨어진 16% 정도가 이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은 걸로 지금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이제 훨씬 더 반등했기 때문에 20대가 지지하는 게 이 엄청나게 이 퍼센테이지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20대가 지지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중요하죠. 대선에서. 아니 왜 그러냐면 어. 20대가 계속해서 급변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가 갈등을 빚었을 때는 샥 하고 빠져나갔던 20대인데 네네. 다시 결합을 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또 병사 200만 원 월급 200만 원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20대는 네. 누구한테도 마음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선거 막판까지도 제일 잡기가 힘든 세대가 20대라고 봐야 되겠죠. 좋아요. 자, 이재명 후보 지지율 어쨌든 간에 정책이, 내가 솔직히 이 말은 좀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이거 대답하지 마세요. 뭐, 이재명 후보는 20%대 지지율일 때도 박스권, 30%대도 박스권, 뭐 35%대도 박스권. 나 맨날 그 박스권이란 말이 너무 듣기 싫었는데, 어쨌든 그 말에 대답하지 마시고, 이 질문 제가 할게요. 그 정청래 의원이 뭐 말한 뭐 이해관 어쩌고저쩌고 뭐 자진 탈당을 요구하더라.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해관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자기를 탈당하라고 했던 사람에게 쓴 거는 매우 저는 잘못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해관 논란하고 현근택 대변인이 또 뭐 문파 이렇게 하면서 좀 뭐 딥페이크 논란 불러일으킨 거, 이게 또 사실은 좀 악재를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계속 영향 미칠까요? 오늘 그러니까요. 또 조계종 왜냐면- 승려들이 대회한다는데. 그러니까요. 전국 승려대가 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너무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이제 지난해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 관람료죠, 관람료. 그러니까 이제 해인사의 이 사찰에 불교에서 관람료를 산에 가면은 챙겨간다. 네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면 그럼 행정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인 표현으로 따져 물을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뭘 했냐? 봉의 김선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아니 스님들이 무슨 뭐 정말 봉의 김선달처럼 네. 국민들의 소중한 뭐 정말 돈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버린 거.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뭐 정청래 의원 제명시켜라, 탈당해라, 더 이상 안 보겠다, 막 불심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왜냐하면 지금 불교계가 살짝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 정청래 의원이 다른 걸 떠나서 봉의 김선달이라는 표현을 좀 너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차라리 살짝 조계사를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그래도 다 취재가 되거든. 딱 우리 이 불교를 보면은 3배 아니면 108배입니다. 네, 얼마 네. 전에 3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걸 또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조계사를 가서 정세균 전 총리 비롯해서 했는데 여러 번 자, 이게 사과했잖아요. 짧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럴 때 차라리 정청래 의원이 선당우사 아닙니까? 가서 3배 내지 108배를 한다면 딱 나오면 보도가 돼요. 그러면서 정청래 저는 탈당을 하겠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더 큰 목표. 이런다면 얼마나 감동이 쏟아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현근택 대변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송에 많이 나와서 활약을 하는데 아쉬운 건 어떨 때 너무 나가. 너무 나가면 그것도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중자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록 MBC 스트레이트에서 공개된 이후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오늘 어제 방송 나왔죠. MBC 스트레이트가 결과적으로는 이번 일요일 날 후속 방송 안 한다. 이것도 역시 윤석열 후보에게는 뭐 호재로 또 이재명 후보에게는 악재로 이렇게 작용합니까? 첫 방송은 한 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설명 없이 그냥 미밍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워낙- 변명만 또 들어주는 워낙 꼴이다. 기대감이 이런 얘기도 컸고 있더라고요. 네. 일각에서는 이 MBC 스트레이트 뉴스 보도로 윤석열 후보가 뭐 침몰할 것이다. 네, 네. 김건희 리스크가 일파만파 커져서 이번 대선에 정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정작 꺼내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럴 만한 내용, 물론 논란이 되는 내용들은 있었죠. 저와 아저씨는 안희정 편입니다. 네. 보수는 돈을 주는데 진보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적은 민주당입니다.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까지 타격을 주네.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런데 지금 뭐가 살짝 문제가 되냐면 네. 김건희 씨의 이 통화 내용이 앞으로 대선에 아무런 영향이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네. 오히려 통화 내용에 나왔던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있었던 건진법사 바로 이 무속 주술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아니 이 대통령이 주술과 무속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이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불확실성, 불투명성, 불안정성이 살짝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네. 모르겠어요. 이제 MBC 스테이트 뉴스가 2차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법원이 그랬잖아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재판과 관련된 부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열린공감TV는 뭡니까? 보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특히 뭐가 중요하냐? 이번 대선은 누가 결정합니까? M여중이 결정하죠. MZ세대 여성 중도층인데 MZ세대는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20대 표심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네. 또 중도층의 경우에도 안철수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 중도층의 특성상 한 후보에게 몰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냐? 뭡니까? 네. 뭡니까? 몰라요. 집중 좀 하세요. 여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도 형수 욕설과 관련된 이 파장이 있고 윤석열 후보도 아직도 리스크가 아니, 지속되고 있는 김건희 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여성 표현은 김건희 씨 리스크가
여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몰라요라고 얘기했냐면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정말 무성의하게 말한다 또 이럴까봐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네. 맨날 저한테 우리 방송 할 때마다 여성 그 M여중 얘기 맨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그 여성의 힘이 발휘가 되냐고요. 제가 3월 지금까지 8일이죠. 봤을 때 아직 발휘가 안 됐다고. 아직 발의가 안 됐다니까요. 3월 8일날 발휘. 아니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고. 아니 이번 대선 그래서 답답해하시거나 짜증을 내시면 안 돼요. 이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유를 가지고 냉철하게 보는 후보가 이긴다. 누가 이길 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네.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까지도 마음을 결정하지 않는 유권자층이 여성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네. 그 여성이 10%든 15%든 TV 토론까지 보고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마지막 TV 토론이 언제입니까? 대선 사전 투표를 거의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다가 결정을 하는 여성들은 뭘 가지고 판단하냐? 다 종합적으로 막나들어요. 글쎄요. 김건희 저는 씨 리스크, 형수욕설 그거는 아닌 것 다 같은데. 종합이 되는 거죠. 뭐 남자들은 뭐 종합적으로 판단 안 하겠습니까? 그거 다 그건 마찬가지 달라요. 아니에요? 또 그건 제가 달라요? 보십시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네. 자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 네. 남성들은 이미 이념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합니다. 자, 아니 난 보수야, 난 진보야.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도 알겠지만 여성분들끼리 모였을 때 난 진보예요, 난 보수예요. 그러면 잘 보셨습니까? 잘 못 봤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적 성향을 물어보면 굳이 여성 유권자도 답변하지만 사실은 이념보다는 네. 어떤 후보가 정치적인 효능감, 네. 더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예. 유권자에게, 국가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정말 딱 눈에 들어오는 댓글이 하나 있어 읽어드릴게요. 노변 인내심 짱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끝났어요?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 아니, 잠깐만요.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의 반도 못했어요. 인사하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김건희 7시간 통화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사실 이분이 통화 녹취 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이분 저희가 모셔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왜 통화를 녹취하게 됐고 왜 이걸 공개하게 됐고 그 후속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통화 녹취록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인터뷰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 반드시 뉴스토마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